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오늘 금요일 오후장 국내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좀 유의미하게 나름대로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는데 상당한 우려감이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일부 뭐 종목들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 걸로 판단이 되고 단기적으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좀 의미 있게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은 그동안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어떤 약간의 그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이 좀 오른 거 대비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좀 덜 빠진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 쪽으로 보시면 뭐 아무래도 시장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쏠리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시소 형태의 어떤 흐름들 오늘 뭐 2차 전지가 오르니까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시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금 어떤 시속 게임을 벌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수급은 어디로 선택을 해줬을지 외국인들의 시선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샘 얼트만과의 또 협업을 기대하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에 강한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 미래에셋증권에도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세 번째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2,800억 원 규모의 새해 첫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신 관련주로 LG유플러스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고요. 또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 삼성중공업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오늘 바이오주의 상승을 주도한 HLB에 이렇게 외국인이 강한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소득수가 두 번째 위치에 있는데요.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또한 초전도체 관련주로 서남에도 외국인들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대동기어도 오늘은 네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 수주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대아티아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로도 GTX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으로 외국인의 시선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수급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그래도 어쩌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비교적 큰 규모로 좀 최근 들어서 보시면 좀 들어온 건 맞긴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종목들 보시면 사실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의 종목들을 샀다라기보다는 좀 산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실적이 일부 되는 종목들 아니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고르게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산발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료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HLB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항암 치료제와 연관된 그 어떤 신약 개발 이런 모멘텀이 어떤 그 재료로 작용한 걸로 판단이 되고 미래에셋증권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코스닥 속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록스나 소남 같은 아주 개별적인 종목들의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일부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 이제 재료를 동반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인 규모는 좀 컸지만 시장을 어떻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산발적인 뭐 그런 의미의 어떤 그 특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수급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골고루 또 관심을 뒀다라고 오늘의 수급 특징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 한 종목 꼽아볼까요? 이제 오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래도 산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과거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름을 바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 뭐 대표주 하면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 그렇게 이제 아실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전 설비나 건설 기계 등 이제 원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이제 이 발전과 연관된 그런 어떤 그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 실적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뭐 거의 작년도 수준, 그 작년도의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예상되는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도 예상 매출액이 대략 한 17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조 4,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 대비해서는 어쨌든 비교적 워낙 그 4분기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의 감익,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거에 비교를 하자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재료가 나왔죠. 연초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 남부 발전하고 2,800억 정도 규모의 그 이를테면 발전 설비, 터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설비 수주를 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수준을 본다면 가격 부담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이슈가 좀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좀 수혜를 받기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걸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적 그다음에 어떤 지금의 가격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긍정적인 접근이 좀 가능한 가격대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사서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미래에셋증권에 강한 수급을 보내줬고요. 역시나 건설기계 관련주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에 해외 여행 수요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티웨이 항공도 기관의 시선이 닿아줬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주목을 받고 있는 동국제강에 오랜만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DX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걸까요? 기관의 수급이 역시나 닿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유플렉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역시나 여행 관련주로 노랑풍선이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진성 TEC, 간밤에 캐터필러가 역대적 최고점인 $30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시선이 닿아줬고요. 옵트론텍은 또 12 전환 물량이 추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닿아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정보,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수급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특정한 방향성을 좀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전 관련해서 워낙 빠진 폭이 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 쪽으로 기관 내 수급이 좀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물론 재료가 있지만 주가가 워낙 그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낙폭과대 차원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그 앞서 말씀드린 수급과 마찬가지로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특정한 방향성을 찾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성 접근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많이 빠진 종목, 일부 재료가 있는 종목, 이렇게 종목 이런 유의 종목들로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 한 종목 꼽아주시죠. 네, 뭐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포스코 DX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철강이나 소재, 뭐 건설 관련해서 이제 핵심 ICT 솔루션을 만드는 스마트화 시키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뭐 나름대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도 2023년도 영업이익이 1,100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작년보다는 대략 한 70%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이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굉장히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그런 소재 산업이 확대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DX다.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성장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왔거든요. 그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을 옮겨오자마자 주가가 좀 계속 빠졌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총이 8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료 소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이전의 어떤 재료 소멸 이후에 좀 빠진 다음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동반 상승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주가를 다시 또 트렌디하게 이렇게 끌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접근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 역시 코스피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포스코 DX와 두산에너빌리티 중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뭐 두 종목에서 베스트 시선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전자의 부분,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포스코 DX가 조금 더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사서 가지고 좀 가보셔도 이렇게 무난한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8,000원대, 18,000원 정도, 손절 가격 직전 저점이 13,500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 두산에너빌리티 선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시선주는 이렇게 우원명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